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34회 한국사 시험을 이제 풀어보셨겠죠? 풀어보시니까 느낌이 참 쉽다라고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그 33회 그 전회차 시험을 풀어보신 분들은 훨씬 더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아무래도 그 전회차 시험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다 보니까 이번 차 시험이 조금 쉬웠어요. 아마 다음 차 시험도 조금 쉽지 않을까. 갑자기 이제 난이도가 폭발적으로 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34회차 시험은 조금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34회차 1번 문제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문제예요. 밑줄근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역시나 1번 문제는 유물이나 유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봉산 집탐리, 뭐 어려워, 그쵸? 서울 암사동,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제주에 고산리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의 고산리만 보고도 신석기 유적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면 지도에 표시된 이 지역은 이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인데 이 시대는 움집을 있어요. 자, 구석기라고 하면 막집이 나와 있어야 되고 움집이 나왔어요. 그리고 농경이 시작됐고 돌로 만든 농기구, 그렇죠? 그래서 신석기죠. 그래서 움집, 그래서 움집과 뭐 돌로 만든 농기구, 그리고 농경이 시작. 그래서 농경이 시작, 이거만 봐도 우리가 신석기인지 알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반량전 등 중구의 화폐, 자, 철기시대죠. 철기시대 반량전, 오수전, 명도전 이런 것들은 당시 철기시대의 그 중국과 우리가 교류를 했었다라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기시대로 틀린 것. 자, 두 번째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지요. 그래서 부족장의 무덤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는 우경이 시작돼서 기피가리가 등장하였다. 자, 우경만 놓고 본다면 신라 6세기 때 지증왕인데 지금 보면 기피가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피가리가 일반화된 것은 뭐 고려 시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고려 혹은 뭐 신라 뭐 두 개 이렇게 이제 놓고 보자라는 거죠. 아무튼 신석경은 거리가 있지요. 네 번째. 거푸집을 사용해서 세형동검을 제작했다라는 거죠. 세형동검 철기시대잖아요. 그렇죠? 거푸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이고, 자, 다섯 번째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것이 신석기 때죠.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 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할 때 꼭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역사신문을 놓고 국가를 찾아보자. 자, 그 신문의 제목을 보니까요. 우거왕이 나왔어요. 우거왕이 누굽니까? 위만의 손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침략에 맞서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한 무제가 쳐들어왔군요. 그렇죠? 가와 한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의 황제, 한 무제를 얘기하고 있죠. 누선 장군 양복, 뭐 이렇게 해서 5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그 아래에서 어디를 침략했습니까? 우거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고조선이죠. 그리고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니까 다시 얘기해서 위만조선을 나타내고 있다. 고조선이죠. 자, 1번. 임신서기석 신라지요. 신라 화랑들의 맹세를 나타낸 것이 임신서기석. 자, 두 번째. 관산성 전투의 원인. 관산성 전투는요.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결렬시키고 성왕이 열받았죠. 그래서 공격을 하면서 성왕이 오히려 신라 진흥왕에게 그 전사당하는 관산성 동맹 그 전투를 얘기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청해진에 설치된 배경 신라지요. 신라의 장보고 배경을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시기가 너무 틀리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자, 네 번째.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의 내용. 자, 칠지도는 백제의 근초고왕이죠. 자, 근초고왕이 외나라 왕에게 하산칼이 칠지도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위만 집권 이후에 변화된 경제 상황. 그렇죠? 강력한 철기로 무장된 위만 조선이 그 중개 무역을 담당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에서 열받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자, 을력 정월에 하늘의 제사하고 지내며 극중대에서 연일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니 이를 영고라고 했으니까 영고는 12월 달에 제천 행사지요. 부여입니다. 자, 나번 볼까요? 그날의 풍속은 산철 중요시하며 산천마다 각각의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이를 이름하여 책화라고 하니 동해의 책화구나라는 거. 끝났죠?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던 부여입니다. 그렇죠? 부여. 맞네요. 아예 사출도 부여.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특산품으로 단군 과마 반어피 이름하여 단과반 동해지요. 나번 단과반 동해입니다. 근데 가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세 번째. 제가회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으니 이것은 고구려의 귀족회의지요. 고구려 귀족회의다라는 거. 자, 네 번째 보시면 서해질서 유질로에서 팔조법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고조선이다라는 거 들렸고, 자, 다섯 번째 제사적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사만이죠. 사만. 그렇죠?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를 나타내고 있고 3번의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죠. 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은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 이 그림을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 아시왕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시왕이 그린 것으로 2016년 12월에 표준 영전으로 공식 지정이 됐는데 여러 사서에 기록된 건국 이야기에 따르면 김수로 왕과 형제, 김수로는 아니네요. 김수로는 금관가야고, 그렇죠? 형제이기도 한 그는 현재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령하면 대가야입니다. 그래서 대가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영전 사진의 영전 그림의 주인공이 이진 아시왕은요, 김수로의 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의 대가야를 물어보고 있구나. 자, 1번 보시면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불상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이것은 가야의 판가봇이죠. 갑옷, 가야 것이죠. 그래서 이거 2번이 정답이죠. 세 번째, 이것이 뭡니까? 호명 그릇이죠. 경주 호우청에서 출토된 호명 그릇, 신라 겁니다. 자, 네 번째, 이것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석수입니다. 말 그대로 석, 돌멩이, 수, 짐승수, 돌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석수. 다섯 번째는 이것이 이제 천마도지요. 그래서 경주 천마총이니까 신라 거죠. 그래서 신라 경주의 천마총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아니죠. 그래서 말 안장의 가리개입니다. 배가리개. 자, 다섯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은 왕의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지도에서 보니까 비석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 현재 중국, 그렇죠? 그래서 길림성 지역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길림성, 예전에 중국의, 예전에 국내성 지역, 그렇죠? 자, 비석, 왕은 18세 왕에 올라서 칭호를 영락대왕이라고 했고요. 끝나야지요. 영락, 광개토대왕이죠. 비석이니까 광개토 대왕 릉비인데 지금 밑줄군 왕이니까 왕은 18세 왕에 올라서 칭호를 영락대왕이라고 했으니까 광개토 대왕을 물어보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누가? 장수왕이 세웠습니다. 그렇죠?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광개토 대왕 릉비죠. 아무튼 지금 문제에서는 뭡니까? 광개토 대왕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 1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게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장수왕의 평양천도. 자, 두 번째, 낙랑을 추출했다. 이것은 4세기 미천왕이죠. 고구려 미천왕입니다. 자, 세 번째,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으니 4세기 고구려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 하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율령, 불교, 태학.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시면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 당나라가 일단 나왔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7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영유왕에서 마지막 왕 보장왕까지, 보장왕 때 이제 건립을 완성을 하죠. 이것이 천리장성. 그렇죠? 다섯 번째. 그래서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 쌓게 되는 성이죠. 자, 다섯 번째. 신라에게 군대를 파견해서 외를 격퇴했으니 이것이 광개토 대왕의
예, 업적이죠. 그렇죠? 400년에 그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죠.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인물을 찾아보자. 자, 검색경과 자는 총지이며 아버지는 원효, 어머니는 요석공주의 원효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신문왕 때 화왕계를 지었고요. 그렇죠? 성도광 때 감사, 이거 누구예요? 설총입니다. 설총. 그래서 설총이 화왕계를 지지요. 화왕계를 짓고 이것을 당시에 신문왕에게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설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두를 정리합니다. 이두는 당시에 우리 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두는 그 한자를 우리말의 순서대로 한자 표기를 한 거예요. 자, 1번 진굴 귀족 출신으로 화랑세기 등을 저술했다. 이건 누구예요? 김대문입니다. 김대문의 화랑세기. 자, 두 번째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 입문표를 집필하였으니 이것은 강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처음 보는 것들이 나와요. 청방 입문표, 그렇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문이 누구냐면 김인문. 그래서 당나라에서 김인문을 그 구속을 시켜놨어요. 체포해서. 그래서 김인문을 석방을 해달라라고 하는 외교문서. 이것이 이제 강수의 청방 입문표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호천축국전 해초지역. 해초의 왕호천축국전. 자, 네 번째 보시면요. 명망 높은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 각훈의 해동고승전이죠. 자, 다섯 번째.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니 한자를 우리만의 순서대로 정리한 이두. 누구예요? 설총. 6번에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7번 문제로 가봅시다. 그래서 설총 같은 문제는 뭐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주제인데 이번에 출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왜? 원효의 아들이라고 벌써 나와줬잖아요. 원효의 자식이다라고. 원효의 자식은 뭐 설총이죠. 화한계도 뭡니까? 힌트로 줬고요. 자, 우리가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 문제 보시면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어디에 도읍지를 찾는 건데 일정 및 지역에서 보니까 1일차 가번인데요. 지금 보면 공산성이 보여요.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인데 공산성은 당시에 웅진성을 얘기합니다. 웅진성. 그래서 웅진성은 당시 현재 어디입니까? 공주지역. 공주지역.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송산리 고분군이 나오는데 송산리 고분군은 굉장히 많아요. 1, 2, 3, 4, 5, 6, 7, 5분까지 있는데 1, 2, 3, 4, 5, 5분은 굴식 돌방무덤. 그리고 6, 7, 5분은 그 벽돌무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령왕릉 벽돌무덤은 7, 5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송산리 고분 뭐 공주인가 보다. 그러면 공주니까 그 아래 보면 부여 아닐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2일차에 부소상선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비성. 그래서 부소상선, 사비성은 부여지요. 현재 부여. 그래서 지금 백제도읍지 공주와 부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본 볼게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령왕릉이 있으니 이것은 가번 정답이지요. 그렇죠? 맞고. 자, 니은번 보면 가라고 나와 있는데 목탑 양식을 계승한 미륵사지 석탑은 어디에 있어요?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에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없죠. 디귿번. 자, 국보로 지정된 금동대양로가 출토된 곳은 사비성이에요. 사비성. 그러니까 나번인데 나번이니까 맞네요. 그렇죠? 의리 1번 보시면 자, 고구려가 남아한 온조가 도읍을 삼았다. 한성 있죠? 한성. 최초의 도읍지 한성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기억과 디귿번 정답 2번이 정답이지요. 자, 8번으로 갑니다. 다음 문서를 제작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문서는 1933년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문서는 촌락마다 호의 등급과 변호.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신라, 장적, 민정문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본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이 당시에
오소경 중에 하나인 서원경. 지금의 어딥니까? 청주죠. 자, 서원경 중에 4개의 촌락. 자, 4개의 촌락에 대한 재산 기록이 담겨져 있는 문서, 민정문서를 나타내고 있지요. 자, 1번. 모내 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조선 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자, 2번째. 빈민구제를 위한 진대법 고구려죠. 고구려 2세기 때 고국천황에 의해서 그렇죠. 춘대춘합제도. 자, 3번째.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6세기 신라 지증왕이에요. 왕도 알아두셔야죠. 신라입니다. 그렇죠. 신라 거 맞네요. 4번째.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거 역시 조선 후기 상황이죠. 5번째. 자,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한 농사직설은 조선 전기의 세종 때. 그래서 신라장적 민정문서는 신라, 6세기 때 신라. 어찌됐건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에 대해서 들어봤냐? 백제공과 전투에서 이들이 큰 공을 세우고 있다라고. 지금 삼국시대네요. 백제와 전쟁. 들었네. 풍월도, 국선도라고 하는데 김유신 장군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인물이 이렇게 됐다. 풍월도, 국선도. 이게 뭡니까? 화랑도예요. 화랑도. 신라의 화랑도죠. 그래서 백제와 전투에서 활약을 했던 화랑도. 그래서 화랑도라고 하면 원시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을 우리가 찾고 있죠. 그래서 진흥왕 때 공인이 되었던 신라 청소년 단체입니다. 자, 이들은 한 명의 화랑을 필두로 두고 화랑의 지도자, 그리고 그 아래 여러 명의 낭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평민과 귀족 자식들이 귀족의 자식 중에 지도자가 된 화랑을 필두로 해서 화랑 그리고 낭도, 화랑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명산대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제사도 지내고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 그래서 원광의 세속 오개를 지침서로 삼았지요. 자, 1번. 국학 내에 설치되었다. 7세기 신라 신문왕 때잖아요. 그렇죠? 신문왕 때 국학 내에 설치됐다. 국학에 국학에 화랑도가 설치돼요? 말이 안 되죠. 자, 2번째. 경당에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배웠다. 누구예요? 고구려. 장수왕입니다. 그렇죠? 고구려. 일단 답이 안 되고. 3번째.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된 거 화랑도지요. 3번이 정답이네요. 4번째. 귀족들로 구성돼서 만장일치제 신라예요. 그런데 화백회의죠. 신라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를 얘기하고 있다. 자, 5번째 보시면요. 유교경전을 가리키기 위해서 박사조교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박사조교, 유교경전을 가리키기 위해서 박사조교를 두었다. 이건 이제 8세기 때 신라 경덕왕 때 지금 경덕왕 때 있었던 사실인데요. 지금 보면 박사와 조교를 두었고 유교경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둔 것이죠. 이때가 이제 유학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덕왕이요. 국학을 이름을 태학으로 고칩니다. 태학으로 고치는데 이 태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학에서 박사와 조교를 두게 되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너무 어려우면 정답과 거리가 좀 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3번이 정답이죠. 떡하니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봐라. 살수에 이르러서 적의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아군은 뒤에서 적군을 쳐서 이렇게 죽였다. 처음 적의 군대가 유아에 이르렀을 때 30만 명인데 돌아갈 때 2,000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살수에서 적 누구예요? 수나라 군대예요. 특히나 수나라 양제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수에서 누가 을지문덕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612년. 그렇죠? 그래서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뭘 안 했다라는 거죠. 612년. 그리고 이 6년 뒤에 618년에 순환은 멸망하게 되니 지금 살수대첩을 얘기하고 있으니 가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에요. 너무 쉽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점수를 준 거다. 역시 1점이네요. 자, 11번 문제로 갈게요.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신 가를 찾아야 돼요. 기원필경. 기원필경 하면 벌써 나와야죠. 뭡니까? 최치원이죠. 만약에 몰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 책은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누구의 문집인데 저자가 일찍이 당에 있을 때 저술한 작품. 그래서 신라 육두품 출신이고요. 당에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의 빈곤과에 급제합니다. 자, 그래서 저술한 작품 모의 설명은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권 11권에 수록된 격황소서는 토황소경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토황소경문, 기원필경, 뭐예요? 다 최치원이죠. 그래서 최치원은 귀국한 다음에 당시 이제 진성여왕 때인데 진성여왕에게 우리나라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혁 10조, 이름하여 시무 10여 조를 왕에게 올립니다. 하지만 진골귀족의 반대 때문에 실행되진 못하지요. 자, 1번 국가주도로 건원중보가 발행이 됐다라는 거.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관료전이 지급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신문왕입니다. 신라 신문왕. 너무 쉽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원종과 애노의 난 등 농민분기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신라 말 진성여왕 때 있었던 농민분기죠. 진성여왕이네요. 이쪽 맞네요. 그렇죠? 네 번째, 묘청이 중심이 돼서 서경천도 운동, 고려 인종 때입니다. 고려 인종 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의상이 화엄사상을 교단으로 형성을 했다. 신라 중대를 얘기하고 있죠. 의상의 활동, 신라 중대.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죠. 11번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다. 자, 우리가 12번 문제로 갈게요. 12번 보시면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국가를 찾아야죠. 자, 특별전, 문화유산을 통해서 본 어딘데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모르겠다네. 사진을 보니까 왼쪽에 맨 앞에 있었던 게 뭡니까? 영광탑이에요. 발의 탑이 있지요. 영광탑.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탑. 그래서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몰린 탑이에요. 이것이 영광탑이고 현재 중국 지린성 부분에 있죠.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돌사자상이 있죠. 이것은 이제 발의 정혜공주 묘 앞에 있는 돌사자 상이고요. 그리고 옆에 치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 기와, 그렇죠? 기와, 이 지붕의 그 맨 끝에 닿는 침인데 이것이 이제 고구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발해입니다. 발해. 자,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전성기의 해동성국 선왕이죠. 중국에서 칭송했고요. 두 번째, 중앙의 육부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했으니 이것이 발해 삼성육부인데 당나라의 것을 모방했지만 우리 것으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원적 통치체제, 그래서 좌사정, 우사정이 있었고 충인의 지예신 부서를 세 개를 나눠서 두 군데에서 통치했으니 이것이 이원적 통치체제지요. 발해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인한,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으니 천통, 고왕, 그러니까 대조영, 그렇죠? 인한, 무왕이죠. 그래서 고왕 아들 대부의 무왕, 그리고 대흥 누굽니까? 문왕, 그리고 한참 뒤에 건흥 선왕 때죠. 그래서 천인대건 외워야죠. 뭡니까? 발해 연호지요. 자, 네 번째, 오경 15부 62주 선왕 때지요. 그래서 발해 전성기 선왕 때 영토가 엄청나게 커졌구나. 당시에 통일시간 몇 주요? 9주 5소경. 근데 여기는 62주잖아요. 엄청나게 컸다. 다섯 번째,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두었으니 이것이 이제 통일 신라의
지방관 파견 외사정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경상북도 기념분 53호인데 상주에 있어요. 그래서 경북 상주에 있는 산성을 얘기하고 있다.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았다. 후삼국 중 한 나라를 세웠던 누구예요? 견훤이지요. 견훤이 언제 세웁니까? 900년에 나라를 세우고요. 이름하여 후백제라고 세웠죠. 그래서 이 후백제의 견훤 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견훤 산성은 산이 좀 특이해요. 태매식이라고 하는데 매를 둘러쌌다. 다시 얘기해서 산의 정상이 있죠. 정상을 이렇게 정상에다가 쌓은 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 정상을 둘러쌌다라고 해서 태매식 산성이라고 부르는데 좀 어렵죠. 아무튼 모르셔도 되고 견훤상성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견훤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거. 자, 1번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신라의 진흥왕이죠. 북한산 순수비. 자, 두 번째 짱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웠으니 누굽니까? 후고구려를 세웠던 누구예요? 궁예죠. 궁예. 궁예가 양길의 휘하에서 양길이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권력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후고구려. 자, 세 번째 중앙으로 구서당을 설치했으니 신라의 신문왕이죠. 구서당 십정. 그렇죠. 그래서 중앙부로 구서당 그리고 지방에 십정을 설치를 한 왕이 신문왕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 후백제는 특징이 있어요. 후고구려하고 틀리게 외교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후당 5월 이렇게 중국과 일본과 이렇게 이제 다 외교 관계를 체결했던 것이 견훤이에요. 자, 5번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라는 거죠. 송악에서 철원. 그래서 후고구려 를 세우고 어디에서 송악, 개성에서 그 나라를 후고구려로 건국을 하는데 철원으로 도읍으로 옮기면서 국호도 마진으로 국호도 바꾸죠. 그러니까 후고구려 이제 끝난 거고 마진이 들어서게 되는 것. 아무튼 이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이 후고구려의 궁의 얘기죠. 틀렸어요. 그래서 4번 견훤이가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번. 자,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 해종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왕교는 해종 나오고 왕교 나왔어요. 그럼 고려 전반부의 해종 때네요. 자, 왕교가 지금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지. 다른 그 뜻을 품었다. 이에 정종이 은밀하게 왕신룡과 함께 변란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는데 왕교가 난을 일으켰어요. 아하, 왕교의 난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죠. 945년 왕교의 난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 이제 가가 이 사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번 보시면 자, 경종 때 경종 때네요.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직관 상관에 품을 놔둔 정식과를 제정했으니 경종 때 전식과 뭡니까? 처음 시작하는 시정전식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정전식과는 그 인품과 관직을 고려해서 지급했던 토지제도죠. 그래서 975년인데 우리가 976년인데 우리가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해종과 광종 이 사이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 그럼 또 이제 헤매시죠. 제가 분명히 이론 강의할 때 이 정도는 외우시라고 했어요. 자, 고려, 태, 정, 광, 경, 성까지는 외워라라는 거죠. 성종 때까지는 외워라라는 건데, 자, 지금 보면 경종이 나와 있어요. 경종. 자, 그리고 해종이 나와 있죠. 해종. 그러면 정종 아니면 광종이에요. 그러면 뭐가 출제가 됐겠어요? 광종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정종, 광종, 그러면 광종이 나오겠네? 이 정도는 추론이 되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오도 양기의 지방제도 고려 현종 때 5도 양기를 정비합니다. 자, 두 번째.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 태조 왕건이지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 흑창이라고 만들고요. 이 성종 때 가서 이 흑창이 확대 개편되니 이름을 의창이라고 바꾸는 거지요. 자, 세 번째, 노비안건법의 실시로 국가재정이 확충되었다. 광종 때 노비안건법 3번이 정답. 자, 4번 볼까요? 전국에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 목사를 파견했으니 그것이 성종이지요. 성종 때 12목에 목사를 파견했다라는 것. 자, 5번째, 관학진흥을 위해서 전문 강좌인 칠제, 이게 이름하여 뭡니까? 관학진흥책, 국학칠제지요. 누구 때예요? 고려 예종 때입니다. 그렇죠? 예종 때.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우리가 15번 문제로 갈게요. 15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의천의 해동 천태종 예창을 지원한 왕. 의천이 나왔어요. 의천은 일단 문종의 왕자지요. 문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숙종의 동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는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고요. 그렇죠? 천태종 개창을 지원한 왕, 의천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별무반을 창설했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별무반을 창설한 왕이 누구냐? 숙종이지요. 이 숙종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킨 거예요? 의천과 윤관을 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의천이 숙종에게 건의해서 형, 요것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것이 돈인데 그것이 활구죠. 이것이 은병이고 은 한 근의 고가의 화폐가 찍어 내게 되는 거지요. 자, 1번. 외관을 설치해서 일본과 교역했다. 이건 조선시대예요. 자, 2번째. 과전법을 공표해서 그 전제를 개혁했다. 고려 말 공양왕 때지요. 공양왕 때 토지제도 과전법. 자, 3번째.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병정도감 공민왕이지요. 공민왕. 개혁정치. 자, 4번째 보시면 연분구등법. 이것이 뭐예요? 조선 세종 때죠. 조선 세종 때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분 육등법 그리고 연분 구등법에 의한 세금 조세제도죠. 그렇죠? 전세. 자, 5번째 보시면 해동 통보를 발행해서 화폐의 통용을 추진하였다. 숙종이죠. 숙종. 해동 통보. 또 뭐 있어요? 사만 통보, 해동 중보. 이런 돈들을 찍어냈으니 그것이 숙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6번 문제로 가볼게요. 16번. 가 역사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서울시는 보물로 가의 국보 승격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는데 이 책은 1145년 그래서 인종 때 편찬한 정사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고대 삼국부터 통일신라까지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삼국사기죠. 그렇죠? 그래서 김부식이 편찬을 했고 누구? 인종이 시킵니다. 그렇죠? 인종이 왕명으로 편찬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 때 김부식이 삼국시대 역사를 정리를 했으니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지요. 편찬체제는 기전체로 편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역사, 유교 사상이 있고요. 신라를 계승한 느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사 삼국사기입니다. 자, 첫 번째, 남북국이란 용어? 이것은 유득공이죠.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최초로 남북국 시대를 주장했던 것이 유득공. 자, 2번째, 당군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일련의 삼국 유사지요. 자, 3번째 보시면요. 김부식 완명으로 편찬한 기전체 역사서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로 가볼까요? 4번. 자,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한 조선 왕조실록이다. 5번째 보시면요.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의 형태로 서술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역사서 문제는 꼭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렇죠? 동명왕편.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것만 계속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역사서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지요. 17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 글을 쓴 승려에 대한 설명. 자, 또 스님을. 자, 마음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 치듯이 흘러다니다가, 자, 자기의 본성을 보면 이 성품엔 본래 번뇌가 없다.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스님이 썼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번뇌가 없는 지혜의 풍성은 본래 스스로 갖추어 있어도 부처의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는데, 이를 도노라고 하고, 맨 아래 보니까 이를 점수라고 한다. 도노점수 진울이지요. 진울은 고려시대 때, 그렇죠. 무신정권 때, 불교 개혁운동을 추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예쌍수, 도노점수, 그래서 독경, 불경을 읽는 거, 그리고 수행 먼저 해라, 선수행, 그리고 이제 뭡니까? 노동에도 힘써라. 이렇게. 자, 1번.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 원효지요. 원효, 무예가. 그래서 불교 대중화. 자, 두 번째. 황룡사 구축목탁의 건립 자장이죠. 자장이 그 선덕 여왕에게 건의해서 세운 탑이 황룡사 구축목탑. 세 번째,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것이 누굽니까? 의천이지요. 의천. 그래서 교관겸수. 그렇죠? 자, 네 번째, 수상사 결사를 제창해서 불교계 개혁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진울이 송광사에서 수상사 결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 그래서 불교 개혁운동 4번이 진울 정답. 5번,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몽투쟁. 그래서 법화신앙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요새신앙이죠. 그래서 요새는 백년결사를 제창하게 되는 것이죠. 17번에 진울과 관련된 것은 동그라미 4번.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원종의 개경환도의 결정에 반발해서 원종이 개경환도를 냈대요. 동기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개경환도. 이들은 배중손을 중심으로 왕족인 승왕온을 왕으로 세우고 근거지를 진도로 옮겼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삼별초지요. 삼별초. 그래서 삼별초는 강화도 그리고 진도 그리고 어디입니까? 제주도 도에서 항전을 하지요. 그래서 강화도 진도에서 이 삼변초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배중손이에요. 배중손. 제주도는 누굽니까? 김통정이죠. 김통정. 그래서 강화도 진도 그리고 제주도지요. 제주도. 그래서 이 1270년부터 진도에서 1270년 그리고 1271년까지. 그래서 제주도는 1271년에서 1273년까지.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요? 시작. 삼별초의 항쟁은 1270년부터 언제까지? 1273년까지 이렇게 저항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1번. 국경지대는 양계에 설치돼요. 양계는 개 밑에 중요 요충지가 뭐가 있었죠? 진에는 주둔하는 군대가 뭐예요? 주진군이잖아요. 주진군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창설한 것은 광군입니다. 광군. 그래서 정종, 태해정, 광경, 정종 때 우리 거란에 대비한 군대 30만 대군을 만들거든요. 그것이 광군입니다. 자, 세 번째, 최씨 무신정권의 정치적 기반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별초는 누구의 군대예요? 최우의 군대죠. 최우의 사병 집단인데 공적인 임무를 담당을 했으니 공적 임무를 담당했던 최우의 사병 집단이 삼별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은 별무반이죠. 윤관의 별무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5번으로 갈까요? 자, 유사시 향토방위를 맡는 예비군. 그래서 이것도 광군이라고 보셔야 돼요.
광군. 그래서 광군이 이제 지방 호족 중심으로 이제 편성된 예비군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군이요, 나중에 되면 뭘로 가냐면, 이것이 이제 주형군으로 개편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진군, 주현군, 이렇게. 뭐, 의미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 요거 벌써 나왔으니까 답 냈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너무 깊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깊게 나와서 우리가 생소하다 그러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칠판에 고려 25에서 30대 구강 계보, 충연왕, 준선왕, 충수광, 충예왕, 충모광, 충정왕까지 또 학생인가요? 선생님인가요? 자, 고려 시대는 이와 같이 왕의 시호가 충자로 시작된 시기가 있었으니 이 시대는 무슨 시기냐? 원간섭기지요. 그래서 이때는 몽골풍이 유행을 하죠. 게다가 이제 또 공녀 그리고 매 이런 것들을 수탈하게 되고, 공녀는 결혼도감이죠. 결혼도감을 만들어서 고리의 처자를 잡아갔고요. 자, 매는 또 응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를 또 잡아갔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변발과 호복이 유행을 했고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은 조선시대죠. 조선 중종 때 주세붕이 최초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만들고 왕에게 건의해서 사액받게 되는 사액서원이죠. 자, 두 번째 서월이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했으니 이것은 조선시대 누굽니까? 정조지요, 정조. 그래서 그 서월, 유득공, 박제가 이들이 그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지요. 세 번째 보시면 변발과 오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했죠. 나는 원나라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이 고려 원간섭기. 자, 네 번째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조선 태종 때지요. 태종 때 이회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존하는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라는 거. 다섯 번째,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봉기했다. 공주 명학소의 난이지요. 자, 공주 명학소의 난은 언제입니까? 무신정권기 원간섭기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3번이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2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가와 관련된 셋이 음속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누구래? 언제입니까? 동지죠, 동지. 그래서 동지는 양력 12월 22일 정도.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이때 먹는 건 뭐예요? 팥죽. 팥죽을 쑤어서 먹는 거죠. 그래서 벽에다 막 던지기도 하고. 왜 그러죠? 애군을 멀리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죠. 됐어요. 안 읽어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은 송편은 언제요? 한가위, 추석 때죠. 그래서 음력 8월 15일 때 우리가 송편을 먹고요. 화전은 삼진날입니다. 삼진날 3월 3일에 그래서 그 진달래꽃으로 부쳐 먹는 거죠. 전을 먹는 거. 자, 4번 오곡밥이요. 정월대보름. 그래서 음력 1월 15일,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달에게 소원을 빌어야죠. 달맞이, 쥐불놀이, 그렇죠. 달집 태우기, 뭐 이런 것들, 부럼도 깨야 되고, 그렇죠. 다섯 번째, 수리치떡 단오입니다, 단오. 그래서 5월 5일, 그렇죠.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다라는 거죠. 자, 21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 16년 옛 땅의 회복을 논의하였다. 자, 소다로의 땅이 넓고 기름지며 적들이 오가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옛 터전,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죠? 어렵고 말이야. 옛 터전의 북쪽인 회질가의 땅에다 벽성을 설치하고 남도의 민호를 이주시켜서 채우고 경원 도부를 옮겨서 판관과 토관을 두었다. 야,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민호를 이주시켜서. 그러니까 백성을 이주시켰다. 3인 정책이고, 그리고 판관과 토관을 두었다. 토관제도. 그렇죠? 그러면 3인 정책과 토관제도 조선시대 세종의 4군 6진
개척이죠. 영토 확장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그 아래 보니까 왕 16년에 함길도 관사 김종서가 그렇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김종서 6친, 최윤덕 4군 됐다라는 거죠. 1번. 독창적인 문화인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이죠. 1번 정답. 자, 두 번째.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성종대잖아요. 성종대. 세 번째.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개범 성종대예요. 성종대 악학개범 성현이 악학개범. 자, 정리했다. 네 번째. 균역법을 실시해서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었던 영조죠. 영조. 그래서 두 필 내던 것을 한 필로 군포를 감해 주었다. 다섯 번째.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세조지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했던 토지제도. 자, 우리가 2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22번.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2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팔도에 부목군현에 파견되는 누가? 도에 파견됐대요. 근데 도에 파견됐으면 관찰사인데 부목군현에 파견됐다고 얘기했죠. 팔도 속 부목군현. 이것이 뭡니까? 수령이지요. 왕의 대리인, 그래서 왕이 직접 임명을 하게 되는 수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땅히 해야 할 7가지 일이 무엇이냐? 농업과 양잠을 성하게 하는 일, 농상성. 그렇죠? 호구를 늘리는 일, 호구증. 그리고 학교를 흥하게 하는 일, 학교흥. 그리고 군정을 잘 다스리는 일, 군정수. 그리고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 부역균. 그리고 소송을 간소하는 일, 사송간. 그리고 간삼과 교활함을 없애는 것, 간활식. 이것이 수령의 7가지 일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어렵냐? 수령이 그 고을에 가지고 이 7가지는 꼭 지켜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인사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수령이 그 동네에 가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 승진도 시켜주는 거고, 못했다 그러면 좌천시켜버리고, 그렇죠?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수령이 지 멋대로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령이 칠사, 수령 칠사고, 그래서 수령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직역이 대대로 세습됐다? 향리. 향리가 세습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했으니 이것이 수령입니다. 그렇죠? 수령. 자, 세 번째. 육조직계제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으니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것은 왕권 강화죠. 그래서 이 의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육조직계제 실시로 권한이 약화된 것은 의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의정부는 누가 여기에서 일을 하죠? 정승, 삼정승. 다시 얘기해서 영의정, 좌의정, 의정. 이 삼정승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뭐 수령과는 관련이 없죠. 네 번째. 재상을 얘기하는 것이네. 유양수의 우두머리로 향유에서 선출되었다. 좌수와 별감이죠. 다섯 번째 보시면 호장. 호장. 향리입니다. 향리의 우두머리를 호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호장과 부호장.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죠. 그래서 22번에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2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수령도 했고, 23번 문제.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가, 생모 윤씨를 패비하는 의논. 생모 윤씨, 패비윤 씨 같아요. 참여자와 어머니에게 좋은 호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모두 중형으로 다스려 죽은 자는 그 시체 살벌하지요. 시체를 베고 가산을 몰수했고 그 가족이나 친족은 연좌했다. 살아있는 자는 매로 때려버리고. 이거 뭐야, 왕이 너무 무섭죠. 뭡니까? 패비윤 씨 사건, 갑자사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 무서운 왕은 누굽니까? 당연히 연산군이죠. 나번 사건 볼게요. 자, 유인숙은 유님과 혼인을 맺고 운명을 꾸미어 속으로 권세를 잃을까 했다. 쭉쭉쭉 내려간 맨 아랫줄에 이에 유님, 유관, 유인숙 세 사람에게 사설명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을사사화죠.
그래서 그 을사사화는 언제입니까? 명종 때지요. 명종 때 을사사화. 명종 때. 그래서 이 명종의 외척 세력, 윤임과 윤원영 세력이 있는데, 자, 이 윤임을 대윤이라고 했고, 이 윤원영을 소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윤인 윤원영이 윤임 일파를 제거하고, 집권을 한 사건, 을사사화를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 그렇죠? 한번 찾아보자. 1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다. 1번, 서인 정권 광해군 때 있었죠. 광해군 때 있었으니까 이거 한참 뒤의 상황이죠. 들어갈 수 없고. 자, 두 번째. 위은삭제를 주관한 조광조 일파가 축출됐다. 이거 중종 때 기묘사화 아닙니까? 그렇죠?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홍보파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제껴버렸죠. 그러니까 갑자사화와 을사사화 가운데에 기묘사화가 들어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죠. 자, 세 번째, 그리고 정혜리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일인이 피해를 입었으니 선조 때예요. 선조 때 정혜리 모반 사건.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시면 효종이 죽자 이 대비에 북상 문제로 예송이 2차례 됐으니 현종 때 2차례 예송 문쟁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다섯 번째, 사림이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었다. 선조 때 드디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붕당 정치가 시작되게 되니 한참 뒤의 상황.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4번 문제 가볼게요. 자, 가와라 문화유산을 제작된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순서 맞추기예요. 가번 보시면 이 가번은 뭡니까? 너무 유명하죠. 상감청자. 상감청자예요. 상감청자 운학문의 매병이지요. 그래서 12에서 13세기에서 13세기 작품이지요. 자, 나번 보면 이것은 뭡니까? 기마 인무령 토기예요. 그래서 가야시대 토기입니다. 기마 인무령 토기. 그래서 가야시대잖아요. 그렇죠? 가야 삼국시대 토기예요. 자, 다번 보시면 이것이 이제 15에서 16세기에 있었던 분청사기잖아요. 분청사기 조화 어문 편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기 모양이 새겨져 있다라고 해서 15세기 때 작품. 자, 라번 보시면 이것이 뭐냐면 백자입니다. 그래서 철학 포도문 항아리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청하백자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8세기의 백자인데 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야거, 그렇죠? 그래서 가양 삼국시대인데, 그리고 고려거 두 번째,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가 다라 3번에 있죠. 3번. 자, 3번. 자, 우리가 이제 25번 문제 가봅니다. 25번. 자,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토지를 측량해서 기록한 대장이다라는 거죠. 토지 측량. 양전 사업을 하고요. 토지 측량 사업이죠. 자, 양전 사업을 하고 이 대장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양전 사업, 토지 측량 사업을 했으니 여기에 토지 대장을 얘기할 것이고, 조선시대의 토지 대장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양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호적장부는 뭐라 부르죠? 양안과 호적이라고 불렀죠. 자, 이 조선시대 양안은요, 20년 주기로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이 양안의 토지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재정은 조선시대 어디에서 담당하죠? 호주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호주에서 담당하게 되는 양안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기억번 보면 대한제국 때 처음으로 대한제국 때 땅과 관련돼서 지계화문을 설치하고 지계, 땅 문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 거지, 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니은번 20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디귿번 조세부과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됐지요. 그래서 땅이 얼마나 몇 필지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땅에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금 걷기 위해서. 자, 리을번 지계아문의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되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 지계아문에서 발급한 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 리을번은 대한제국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풀어왔는데요. 숨 넘어가지요. 힘들어 죽겠죠? 정리 잘 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